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레드시프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이트 쪽 마저 살펴볼 거고요. 인테리어 쪽 라이트들이었죠. 거의 대부분이. 그 다음에 야외 라이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사실 이전 수업 안 했던 것들 마저 끄트머리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야외, 선라이트와 스카이라이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일단 지난번에 하던 거 마저 할게요. 여기 인피니트 라이트 쪽 보시면은 돔 라이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돔 라이트를 한번 꺼내 볼게요. 돔 라이트를 꺼내시면은 이거는 뭐냐면 스카이 라이트 같은 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형태가 있는 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스피어리컬, 헤미스피어리컬, 미러볼, 앵귤러 이런 식으로 반구 형태라든지 원형 형태의 라이트를 주는 건데요. 픽처 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라이트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이 라이트 기반으로 잘 쓰진 않고요. 뭐 색깔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쓰는데 뭐 이런 라이트를 위해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라이트를 쓰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쓰냐면요, 보통 이제 HDRI 파일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네마 4D에서 HDRI 파일 주는 그 스카이스 주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HDRI 파일 같은 걸 한번 찾아서 넣어보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HDRI 파일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고요. 제가 많이 쓰는 것들만 좀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carwash라고 해서 얘네들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spherical HDR 가지고 yes. 이런 식으로 보여지죠. 사실 이제 실내든 실외든지 간에요.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라이트를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어떤 방법은요, 이 HDR 파일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리플렉션도 마찬가지고 라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환경을 촬영을 해서 만들어낸 이 이미지이기 때문에 라이트 속성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사실적으로 이미지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돔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돌릴 수 있죠. 이거는 뭐 스냅 4D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스냅 4D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돔 라이트는 굉장히 다루기 쉬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포털 라이트를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포털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끄고요. 이렇게 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지금 라이트가 새어 들어오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새어 들어오는데, 자, 포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포털 라이트는 그냥 자기 자체만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포털은 말 그대로 공간에 설치를 한 다음에 어떤 라이트가 어떤 물체를 투영해서 쏴주는 걸 포털 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창문 같은 거에 이렇게 바깥에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거를 만들어낼 때 이제 포털 라이트를 사용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포털 라이트라고 있죠. 포털을 설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자체만으로 또 라이트 역할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 볼게요. 이렇게 딱, 딱 이런 식으로. 다음에 창문에다가 딱 붙여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 자, 포털 라이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없다, 있다. 밖에서 새어나오는 빛에 대한 어떤 색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감 있게 묘사를 해줍니다. 포털 라이트를 설치를 해주시면요. 그래서 조금 더 쨍한 걸 하나 들고 와볼게요. 제가 HDR 파일 중에서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 해볼까요? 카페테리아 라이트가 좀 더 강하게 비추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볼게요. 돈 라이트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뭐 라이트가 그리 강하진 않네요, 그죠? 뭐 다른 거 선택을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HDR 파일을 여러 가지 이용하시면서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야외 라이트를 좀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센 라이트를 하나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는 좀 더 라이트가 강하게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포털이 없다? 빛이 스며드는 양이나 어떤 사실감이 좀 덜해요. 근데 포털을 주는 순간 라이트를 한 번 더 쬐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포털 혼자 사용하지는 않아요. 포털 혼자 사용하지는 않고요. 다른 라이트들하고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포털 같은 경우는 창문에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라이트든지 내부에서 밖으로 새어나가는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 때 포털 라이트를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스카이라이트, 선라이트와 관련된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씬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야외 씬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모델링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아무 모델링이나 상관없어요. 리플렉션이 들어가 있는 이런 모델링이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 크레이트에서 레드시프트 매터리얼을 적용을 해주시면은 리플렉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매터리얼 관련된 거는 매터리얼 수업 때 또 할 거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코로나 수업 때도 그랬어요. 스카이와 선라이트를 다르게 쓴다기보다는 같이 쓰는 방향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레드시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라이트와 스카이라이트를 같이 쓰면은 야외 환경에 좀 더 잘 맞는, 그리고 좀 더 퀄리티가 높고 좀 더 화사한 그런 이미지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레드시프트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오브젝트 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오브젝트 쪽에 보시면은 스카이 있죠. 그다음에 선 앤 스카이 리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레드시프트 스카이라고 있죠. 그래서 뭐 스카이는 이렇게 줄여주시면은 인텐시티 값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여기 먼저 옵션을 살펴볼게요. 터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이걸 올리면은 좀 탁해지는 효과를 좀 준다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오존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은 컬러가 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존의 영향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인데 좀 블루톤, 조금 따뜻한 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라이전 하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지평선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늘을 더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땅이 더 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뭐 땅 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호라이전 블러 같은 경우 뒤에 블러를 주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라운드 컬러는 그라운드 컬러를 바꾸는 겁니다. 그라운드 쪽 컬러를 바꿔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 컬러 같은 경우는 스카이 컬러를 바꿔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됐죠? 그다음에 블랙으로 주면 이제 원래 컬러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컬러 어저스트먼트 컬러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러를 블루톤, 레드톤 어느 장소에 있냐,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이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세츄레이션도 낮추면 이렇게 그레이스케일로 렌더링을 또 걸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드시프트는 코로나보다 훨씬 더 라이트의 어떤 세팅 값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어떤 톤 앤 매너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 공부했었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선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레드시프트 선이 들어가 있죠. 샌디스크 인텐시티 같은 경우는 자, 이거 일단 선을 가지고 제가 로테이션 한번 시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나요? 로테이션을 시키니까 지금 얘도 경도, 위도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지금 어떻게 돼요? 태양이 위쪽으로 올라갔죠. 그 다음 얘를 낮춰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리면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죠? 밤이 됐죠. 다시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코로나 보면은 경도, 위도 이런 거 가지고 조절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태양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역광처럼 이렇게 줄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 인텐시티 값, 글로우 인텐시티 값을 줄여볼게요. 태양이 보이죠? 태양에 있고 없고 디스크 인텐시티 값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100으로 주나 뭐 1로 주나 변화는 없습니다. 디스크 스케일 같은 경우는 태양의 크기예요. 이런 식으로 태양의 크기가 커지면은 리플렉션 되는 값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장점을 말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우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뒤에 태양을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좀 쉽죠. 굉장히 쉽고 직관적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적절하게 사용만 해줘도요,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는 신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역광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요. 그죠? 지평선으로 넘어가는 컬러죠. 지금 이렇게 해서 위치도 좀 바꿀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면은 확실히 늘어요. 많이 늘 거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조금 느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레드시프트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직관적이고 굉장히 옵션들이 많아요. 풍부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야외 조명 같은 경우도 쉽게 설정을 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야외라고 해서 꼭 이 스카이와 선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야외 조명에 있어서는 시간대, 그다음에 경도, 위도 뭐 이런 것들 조절해 가면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디테일한 게 이거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거고요. 다른 어떤 라이트들 가지고도 충분히 야외 조명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